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늘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국회의원 본선거 국회의원 투표일입니다. 그날에 여러 바쁜 일들이 많으시겠지만은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되고 나서 오늘 일때까지 대한민국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그 이후로 7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이 되고 종합국력 순위가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였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되지 아니하고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가 된다 하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정치체제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요 최근에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정말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런 정치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정치체제를 도입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에 있어서도 준연동제를 채택함으로써 김일성 주사파 공산 사회주의 세력들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치 사상을 가진 인물들이 국회에 합법적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기반과 바탕 위에서 보수파도 나오고 진보파도 나오는 이런 건강하고 건전하고 이런 정치 세력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김일성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부터 오늘 이때까지 정말 이런 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는 이 사실 자체 한 개만 봐도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에 사전투표가 약 31%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유권자의 약 3분의 1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걸로 나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정치에 표로 참석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꽂힌 선거에 참여하셔서 어떤 세력들을 지지하는지, 어떤 후보들을 지지하는지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요번에도 이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부정선거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에 대해서는 한 번서 그런 언론들을 접해 볼 때 조금 참 더 완벽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만 선거 매치로 유권자가 투표한 모든 것을 철저한 감시안에 전자 수개표가 아닌 사람이 일일이 수개표를 해서 찍게 해놓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한국도 선거 결과가 조금 늦게 알게 된다는 하고 빠르게 알게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끊임없이 부정선거 소리가 계속 나온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한 투표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결과를 뒤집는 그런 의심을 준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고약한 일입니다. 어쨌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선거 관리는 공명하고 또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돼야 됩니다. 부정선거에 관여하고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사법부 가지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한 점 의구심이 없는 그런 선거 시스템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 안 해오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부정선거 그 소리가 나온다는 이 자체가 그런 그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정말 그 잘못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 저는 그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치 이념이 확고부득한 그러한 자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됩니다. 그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그 터전 위에서, 기반 위에서 보수 세력도 나올 수 있고 진보 세력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건강한 그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이런 그 6.25를 깼고 그 파란만장한 그 역사를 겪은 이 민족이 김일성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이 자체는 정말 그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런 그 대한민국에서 금배지달 아무런 자격을 줘서는 절대 안 되는 그 정치 세력들인데 그런 자들이 그 국회에 입성한다는 이 자체가 정말 끔찍합니다. 국회에서 다루는 그 국가 기밀이라든지 그 주요한 그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합법적으로 그 이 나라의 그 국가 기밀들을 중요한 그 국가 정보들을 합법적으로 그 수집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정보들을 갖다가 입수해서 북을 돕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면 정말 그거 참 보통 그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 놈의 인간들이 지역구에 나가가지고는 지역구 출마해가는 유권자 앞에서 연설도 좀 하고 시민들 앞에서 여러가지 그 의견도 좀 듣고 연설도 하고 선거운동도 좀 하면서 그래가 그 정도 그 실력이 갖춰서 그 국회의원이 돼야지 무슨 그렇게 그 지역구에 나와가지고는 전혀 그 당선 가능성이 거의 그 제로인 인간들이 그 비례대표라는 그 쉬운 그 방법으로 그 국회에 그 금배지 쉽게 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그 국회 그 46석 그 비례대표 이런 거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그 지역구에 출마해가 당당하게 그 금배지를 달고 해야지 비례대표 그 좋은 면보다는 그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데 이 제도를 뭐 때문에 그 질질 끌고 다니는지 저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각 지역구에 출마해서 차라리 그 46석 그 비례대표 그걸 싹 없애보고 46석을 갖다 차라리 그냥 선거구를 재조정해 가지고 지역구 당선자들이 지역구에 그 출마해 가지고 국민의 직접적인 그 선거 심판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 활짝 열어야지. 비례대표 이게 많은 짓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하고 전문적이고 그 훌륭한 분들이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참 경쟁이 많은데 굳이 김일성 주사파 그 종북 세력들을 갖다가
금배지를 그 줘가지고 그 국회에 그 의자에 앉게 하는 그런 그 일을 그 한다는 그거는 정말 그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되지 않아오고 대한민국은 이 정도의 그 부국강병한 이런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독재 그 정치체제의 그 라인에 서가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것은 그 조금만 그 생각이 있는 분이면 그거는 단번에 그 답이 나오는 일인데 어찌된 판인지 그런 세력들이 참 정치판에 그 진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 참 그런 놈의 인간들 참 끔찍한 인간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이런 그 정치 체제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그 나라가 정말 그 부강한 나라로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그 정치 체제를 가지고 그러한 그 체제를 가지고 자유민주 국가들과 함께 무역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 나라에서 원조도 받고 도움도 받아가면서 오늘 이때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은 그 부분에서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나 미국 멘치로 뭐 에너지가 자급자족 되는 나라도 아니고 100% 그 식량이 그 자급자족 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멘치로 그 정도 그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아니고 그 급의 그 강대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북의 그 군사 동맹을 내가 쳐들어왔을 때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직까지 그 정도 군사력은 안 됩니다. 우리 그 한반도 주변에는 그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세계 최강 그 수준의 나라들이 그 강대국들이 그 네 나라가 그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네 나라에 비해서 그 모든 면에서 그 종합금융을 그 한번 따지거나 뭐 땅덩어리 따지거나 이런 그 종합기술력을 따졌을 때 아직까지 그 힘이 그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미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는 특히 또 무역을 해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서 수출해서 그 받은 돈으로 그 우리가 나라가 필요한 부분을 내서 수입 물품도 사고 또 그 나라 살림에 그 해가는 데 있어가 필요한 그 재원들을 무역을 통해서 번 돈에서 생긴 그 수입으로 그 나라 살림을 그 꾸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자유 그 시장 경제의 확고부동한 그런 그 정치 이념에 그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절대 안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말에쯤 되면 미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미국 정치계가 돌아가는 걸 뉴스를 통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다가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4년 집권할 때의 외교 스타일을 보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사상도 학구부동하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라인에 서지 않고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라는 게는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혼자 힘으로 러시아, 중국, 이북 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혼자서 한 나라가 세 나라를 홀로 감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한 나라도 어떨 때는 잘 감당을 못 해가지고 빌빌거리는 정부들도 있었는데 어쩌자고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줬습니까? 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건 아니다는 그런 답을 갖다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키를 틀게 되면 피해는 대한민국 나라와 국민들 모두한테 피해가 그대로 다 닥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요번에 31%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정치 세력들을 에게 투표했는지 결과가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잘 나와야 된다, 잘 투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저는 갖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만은 하도 참 아직까지도 사전투표 허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문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건 구체적으로 의문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한포가 어떤 경우나도 그렇게 그런 시비에 말리는 그런 주권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항상 선거 당일날 꼭 투표를 합니다. 사전 선거 투표날 후딱하고 오면 좋기는 좋지요. 근데 하도 부정선거 시비가 있고 저는 사전 투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수개표 100% 하지 않으면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선거가 투표가 그거 해놨는데 그거 그 하나로 한 표라도 그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 조작 부분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해가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언론들은 보니까 특히 유튜브 언론들은 보니까 구체적 증거까지 제시하던데 제가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를 하면 저는 그 부분에서 고소 고발을 받든지 그리 했을 때는 저는 당장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있을 수 절대 그런 세력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부정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엄하게 수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그냥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 반치 무서운 범죄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라 정치 체제가 잘못되면 대한민국 이 나라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개판 5분 됩니다. 아무리 개인이 노력하고 잘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나라 정치 체제가 잘못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사회주의 정권, 공산주의 정권, 그런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의 상황은, 그런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 권력을 휘두른다 하면 그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6.25를) 겪은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판에 입성한다는 이 상황, 이렇게 합법적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렸다는 이 사실은 정말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쓰레기 중에서 상쓰레기요, 그런 정치 이념을 가진 작자들이 국회에서 금배지 달고 활동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구 출마해가는 당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 인물들이 비례 공천 받은 경우도 있던데 지역구 나가가지고 지역민들의 포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도 그 안 되는 이런 그 수준의 사람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가 그렇게 쉽게 그냥 국회의원 그 배지를 달았구나 이런 생각할 때 참 씁쓸합니다. 저는 그 국회의원들 뭐 개인 비리라든지 뭐 돈을 좀 뭐 삥땅 처먹든지 뭐 그의 사생활이 뭐 좀 그렇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 그런 것도 물론 그 국회의원 좀 되는 사람이면 그 사생활도 깨끗해야 되고 뭐 금전적인 그 비리로 인해서 뭐 고소 고발 당하든지 아니면 뭐 피고인 신분으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든지 간에 뭐 그런 일도 물론 없어야겠지요.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정치 체제가 그 어떤 정치 체제인가 하는 게 이게 저는 그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치 이념이 그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그 흐름으로 간다는 그런 정치 이념이 아니고 김일성 그 주사파 공산 그 독재 체제의 그 정치 사상을 받고 그 세뇌되고 학습한 그런 자들이 그 종북 세력들이 그 금배지 달고 그 국회에서 그 깨끗하게 사는 거 그 참 보기 굉장히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그런 세력들만큼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고 그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세력들이 그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 탄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그 국가 이념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그 정치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준다는 그것도 정말 그 끔찍한 일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 뭐 요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한민국은 뭐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 두 당이 뭐 여당인 그 국민의힘이 있고 뭐 야당을 좌지우지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 두 정당이 그냥 뭐 선거에서 뭐 맞붙어가 또 있고 뭐 위성정당성 하나 그 뭐 하나는 그 뭐 국민의 미래 하나는 그 뭐 더불어민주연합 그 비례 그 정당 그 위성정당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선거철만 되면 그 위성정당 만들어가 그 뭐 꼼수 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저는 참 승리하려면 그 뭐 국민의힘만 그 하나로 승리를 하고 해야지 뭐 비례대표도 뭐 표 찍을 사람은 그 찍어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그 뭐 더불어민주당 찍어줄 사람은 그 뭐 더불어민주당이 찍어줘야지 무슨 그 위성정당 이런 거 그 구질구질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지지분한 짓을 하는지 저는 그 참 마음에 그
안 됩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뭐 또 뭐 합당해가 그 뭐 선거철만 뭐 정당 간판이 떡 있는 뭐 그 21대 때도 그 뭐 미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뭐 선거 끝나니까 뭐 또 합당해보고 이러대 뭐 이게 도대체 그게 많은 짓입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정당을 만들어도 그런 식으로 그 얄사바리한 그런 식의 그 뭐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분한 그 정치를 자꾸 하려는지 그런 그 선거제라든지 그런 걸 구상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정말 그 참 깔끔하지도 않고 그 참 별로 그 참 나보러 그 점수 매기를 하면 저는 그 빵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정치 부분에서 저는 그 빵점 처리합니다. 하여튼 간에 요번 국회 선거에서는 반드시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그런 그 정치 이념을 가진 건강한 그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이 되셔 가지고 국회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과 이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그런 그 국회의 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늘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4월 10일 날 수요일 날 선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그 건강한 그 정치 이념을 가진 그런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일성 주사파 종북 세력들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러한 세력들이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행해집니다. 정치 권력을 져가지고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나라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부채와 그 채무를 누구 돈으로 다 메꿉니까? 제가 어느 분 가까이 지내고 허물없이 지내고 하는 지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요 최근에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이래저래 할 이야기 있고 그래서 그분하고 조금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분은 연세도 있고 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뭡니까? 혼자 돼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 그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뭐 국민건강보험료가 그 뭐 혼자 그 일반으로 그 돼 있어 가지고 그 뭐 직장 생활을 하면 뭐 4대 보험 있는 그런 직장 생활 하는 분은 아니고 그 일반 그 보험 돼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저 보험료가 그 16,000원 16,000원 뭐 얼마 있는데 뭐 2024년 그 해 바뀌고 나서는 그 보험료가 뭐 22,000 얼마 인상돼가 나왔다고 뭐 그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 세상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그 뭐 정권이 바뀌든지 뭐 해수가 바뀌면 그 뭐 인상이 돼도 뭐 한 10% 되든지 뭐 5%나 10% 이렇게 돼야지 뭐 16,000원 보험료 내는 사람이 22,000원 그 보험료 그 낸다 하면 도대체 그 몇 프로 그 올라간 겁니까 그게. 그 앞에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 행정부에서 엉망진창된 부분들이 그러면 현 정부 그 정권 인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나라 살림 꾸린 이 세력들이 그 뭐 다 그냥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그 해서 뭐 그런 공공요금들이 뭐 이런 게 다 올라가는 겁니까? 그 앞에 정권에서 도대체 경제를 얼마나 개 지랄같이 했던지 뭐 국가 부채가 뭐 400조가 늘었다 하던지 그런 그 소리까지 들리던데 국가 부채 그 400조 해놓으면 그걸 그 부채 누가 그래 늘려놓으면 그 다음 정권이 그 정권 인수하게 되면 그 공공요금부터 시작해서 뭐 인상 안 하고 뭐 버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건강 그 보험공단 그 재정이 그냥 뭐 인상 안 하고는 뭐 공단 그 재정이 파탄날 지경인데 세상에 인상을 시키도 뭐 5%나 10% 이런 인상을 그 해마다 그 시키고 해야지 뭐 정권 같은 한 바뀌었다 하면 그냥 무슨 놈의 그 도대체 몇 프로 그 인상 시키는 겁니까? 우리 그 부산에도 그 시내버스에도 그렇다 아닙니까? 현금 그 뭐 펜도 현금 그 뭐 1,300원 하던 그 요금이 요새 요 최근에 내가 뭐 볼 일이 있어가 한번 그 뭐 버스 탈리서 타보니까 뭐 성인들 그 1,700원 올리나더만은 1,300원 그 하던 그 버스 요금을 그 1,700원 올려놨으면 도대체 몇 프로 그 올리는 겁니까 그게. 인상을 시키도 그 뭐 5%나 10% 이렇게 해마다 인상을 시키고 그래야지. 도대체 그 뭐 정권 끝나고 나면 뭐 앞에 정권이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 뭐 뒷정권에서는 뭐 인상 안 하고는 그 안 되는가 봐요. 하여튼간에 나라 또는 공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그 정치인들이 있는가 본데 정치인들 그러지 맙시다. 나라 살림을 그 똑바로 살고 그 아주 그 탄탄하게 그 살고 해가지고 그 세금이 자꾸 내려가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 무슨 그 나라 살림을 얼마나 개판 5분으로 그 살았으면 그 뭐 요금이 그냥 그렇게 그냥 5% 10%뭐 인상도 아니고 그렇게 인상시키는 그런 그 나라 살림을 살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그 권력을 그래 한 5년 동안에 해먹고 나서 저거 잘못한 거는 뭐 한마디도 말이 없고 그냥 모두 다 뭐 저거 정권 때는 다 잘했는지 그냥 그따위 그 소리들 했었는데 경제적인 그런 그 객관적인 그 자료들이 그
다 그 경제 성적표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고 잘못에 대해서 그 뭐 한마디 그 말도 없는 그 정부들을 보면서 참 개판 그 정치 세력들이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그 머릿속에서 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문은 그 하나만 봐도 그 신문만 그 잘 봐도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그거 신문 그 꼼꼼히 보는 사람들은 그 뭐 웬만한 그 참 지식의 양이 그 보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그 어쨌든 간에 뭐 세상 살면서 책도 좀 보고 신문 그 한 장은 그 봐야 됩니다. 그 언론 그 텔레비나 뭐 그런 거 보면 그 뭐 특히 텔레비 그 뭐 KBS, MBC, SBS 이런 거 부분에 그 뭐 하나 이슈에 대해서 그는 뭐 30분씩 뭐 이렇게 뭐 길게 붙잡고 그 뭐 9시 뉴스 뭐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1, 2분짜리 뭐 어떤 거는 뭐 5분도 안 되는 거 뭐 말매마씩 하면 지나가 버리는데 뉴스를 봐도 그런 식으로 봐가는 뭐 이렇게 뭐 앵커에 따라서 뭐 이리 말해보면 뭐 엉망인데도 잘한 것 같이 그렇게 뭐 그렇게 어필되고 또 뭐 어떤 앵커에 따라서 말 저렇게 해보면 뭐 앵커에 따라서 그 뭐 말 그 세체협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그 막 팩트하고는 뭐 전혀 다르게 그렇게 뭐 선전선동 해보던데 하여튼 간에 사람은 그 좀 뭐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역시 책을 좀 보고 뭐 신문을 좀 보고 글을 봐야 됩니다. 말하는 거 그거 뭐 말하는 것도 참 뭐 중요하지만은 글을 통해서 그런 그 조금 접하는 게 저는 그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4월 10일 날 수요일 날 그 국회의원 그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후보를 지지하시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그 정치 사상을 가진 그런 그 정치 세력들에게 국민의 주권인 그 소중한 한 표를 그 행사해 주실 것을 그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러한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그런 정치 이념을 확고히 갖고 있는 정당과 후보자를 에게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그 부산 그 수영강 이 주변에 그 벚꽃 나무가 그럼 많이 그 심어져 있어서 요새 그 벚꽃이 그 다 만개가 해가지고 굉장히 그 낮이나 밤이나 뭐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습니다. 이 밤도 그 편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벚꽃이 만개하듯이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개인과 가정과 또 하시는 그 학업과 또 사업의 여러 그 삶의 모든 그 부분에서 번영과 번창이 또 잘 되는 그런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